지승이 원래 오늘 와야지. 그렇지. 자, 102번, 103번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부터. 자, 우선은 102번인데, 자, 양수가 되게 한 n이 12개다. 자, 자연수 k 값은, 자, 우선은 일단 제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싹 다 이게 세부적으로 쓰는 거는 이걸 싹 다 쓰고 암기하세요, 그렇죠? 거의 수학도 암기입니다, 그렇죠? 푸는 법을 외워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엄청 많아요. 세부적으로 이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자, 어떤 게 실수가 아니냐면 로그 방부등식 나오잖아요. 로그 방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진수 범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나서 푸는 거죠. 그리고 푼다. 자, 당연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걸 바로 푸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진수들이 0보다 크다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결국 루트 안에 있는 것도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는 0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 마이너스 kn은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진수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빼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맞죠? 얘가 지금 2의 제곱이잖아, 맞죠?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이제 루트 이렇게 지울 수 있죠, 맞죠?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다 알고 있죠,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빼기 양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진수에 나눗셈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3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이게 지금 양수라고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요거에서 요걸 뺀 게 양수라는 소리는 결국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거죠. 이거 풀라는 소리예요. 이거 진수끼리 나누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 부등식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 크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n제곱 루트 안에 있는 75가 75 마이너스 km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등식 3개 푸는 겁니다. 이거 부등식 3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 12개다. 이 소리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걸 풀면요. 원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5보다 작죠. 이해갔습니까? 근데 n이라는 건 자연수니까 이 마이너스를 지우고 0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n 자연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풀면 k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은 뭐보다 작아요? n은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풀면 n제곱 0보다 작죠? n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의 n 이렇게 되겠죠. 이거 세개 푸는 거죠.
근데 얘는 좀 인수가 되죠. 어떻게 인수가 돼요? n에 n-의 k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에 k 플러스 10은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명확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풀면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푸는 부등식은 얘랑 얘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교집합을 만족하는 n이 12개다.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앞으로 중요한 거는 그 세부적인 개념은 빨간색으로 쓰고 빨간 거 안 보이니까 좀 다른 색깔로 쓸게요. 자, 미지수가 포함된 부등식 있잖아요. 미지수가 포함된 항상 같은 것을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것도 풀라고 하면 일반적인 학생들 못 푸는 학생도 많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등식의 교집합을 구함에 있어서 지금 K라는 미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15랑 K분의 75가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요? 15랑 K분의 75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습니까? 이걸 풀면 이 방정식부터 K가 몇이에요? 5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K가 5일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왜? K가 5면은 얘가 뭐가 돼요? 0보다 15보다 작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n이 15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요 0보다 크고 15보다 작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걸 풀면은 지금 몇 개야? 1부터 14니까 14개죠. 그러니까 문제에 원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K가 5보다 작을 때랑 K가 5보다 클 때 두 개로 케이스 나눠서 풀면 돼요. 뭐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5보다 작을 때는 K가 몇이 돼야 저 부등식이 총 12개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짱돌을 좀 굴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0부터 15까지 하는 부등식은 불변해요. 맞죠?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임무는 뭐냐면 요 K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저 14개의 숫자를 12개로 줄이는 게 여러분의 목표니까 5보다 작은 K 값이 언제가 될 때 요 개수를 12개로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참고로 여러분이 지금 그 수업 내용 놓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자,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K에다가 만약에 얘가 봐봐, 얘를 만족시키려면 K에다가 그냥 4부터 한번 대입해보세요. 4부터 대입하면 얘는 두 번째 거 뭐가 돼요? 두 번째 거는 4분의 75죠. 4분의 75는 대충 몇이에요? 4, 1은 4, 35 18.7이란 말이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K 값을 5보다 줄이면 이 새끼는 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숫자가 15보다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K를 5보다 줄이는 순간 얘는 어때요? 좀 작아진다는 게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드디어 얘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K가 4면 얘가 14죠. 그럼 0보다 크고 14보다 작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K에다 4를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학습적인 효과는 뭐예요? K에다가 3을 넣어도 안 되겠죠. 3 넣으면 되나? 3 넣으면 되겠네. 3 넣으면 얘 몇이에요? 0보다 크고 13보다 작죠. 어차피 얘는 3분의 25는 얘 15보다 무조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K가 5보다 작을 때는 첫 번째랑 세 번째의 교점을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K가 3이 되면 얘가 13이 되니까 1부터 10이니까 드디어 12개 된 거죠. 그래서 5보다 작은 값 중에는 K가 3인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준을 잡지 않고 풀잖아요? 그러면 K가 3이라는 걸 알지만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이게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 아니겠습니까? 주관식이 뭐예요? 모든 자연수 K 값이 3이니까 어떤 의심을 해? 답에 3이 없을 뿐더러 K가 하나는 더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또 있나? 3 말고 또 있나 해서 또 찍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올바른 공법이 아닙니다.
이해갔어요? 무조건 K를 5라고 기준으로 잡고 5보다 작을 때, 5보다 클 때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명확합니다. 자, 5보다 클 때 볼게요. 0부터 15가 있죠? 있는 상황에서 n이 K분의 75보다 작고요. 0보다 크고 K 플러스 1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얘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계속 커지니까. 이번에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만 푸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에다가 만약에 6을 대입한다고 치면 얘는요 어떻게 됩니까? 6, 1은 6, 15, 12점 지랄이 돼요. 안 되겠죠. 11개니까요. 자, 잠깐만. 12, 1부터 12점 지나니까 죄송해요. 되네요. 바로 되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0보다 크고 12점 지랄보다 작으니까 1부터 12까지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K에다 6을 딱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K에다 7을 대입하면 얘가 12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제 드디어 안 되기 시작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K 값은 뭐랑 뭐예요? 3하고 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몇입니까? 9겠죠? 자, 조금 그러니까 지금 멘탈을 잡으세요.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자, 이 정도 풀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진수범위부터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학생들의 기본기를 좀 물어본 문제예요. 자, 103번. 자, 여기다 제가 또 필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계 구조가 반복되면 시계 구조가 반복되구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시계 구조가 반복되거나 합과 곱이 나오면 방정식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가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3이고요. A 마이너스 B가 A, B가 1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문자 두 개니까 이거 어떻게든 풀 수 있겠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입해갖고 대입법 풀 수 있겠죠, 맞죠? 근데 그런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인드를 좀 버리시고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지면 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S제곱 마이너스 3S 플러스 2는 0. 이거의 근이 A랑 B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지면 방정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거꾸로 쓰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시계 구조가 반복돼도 방정식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위에 거에 해당하는 상황이겠죠, 맞죠? 자, 여기서 로그 2에 na 마이너스 a 제곱하고 로그 2에 nb 마이너스 b 제곱이 문제에서 자연수라 나와있죠. 그러니까 k라고 쓰고 자연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말은 즉슨 한 번만 더 풀어주면 na 마이너스 a 제곱하고 nb 마이너스 b 제곱이 2의 k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딱 보이시는 게 얘랑 얘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시계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얘네 둘은 어디다 뭘 대입한 거야? nx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시계에다가 x에다가 a랑 b를 둘 다 넣은 거 아니에요?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시계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방정식을 제작하는 마인드가 기본 마인드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자,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은 nx 마이너스 x 제곱은 2의 k의 근이 a랑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2의 k의 근이 a랑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0보다 크고 b 마이너스 a보다 2분의 n이 작거나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명확히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라는 게 명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를테면 고등학교 1학년 때 A 플러스 B랑 A, B를 안 상태에서 B 빼기 A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이렉트로 여러분 못 구하죠. 다이렉트 못 구하기 때문에 얘를 뭐 합니까? 제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A의 완전 제곱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4AB를 뺀 거다 하고 루트를 마지막에 씌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이 문제에서 들겠죠? 좀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는 N이고요. A, B는 2의 K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등식을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양변을 제곱하셔야겠죠. 그래서 0보다 크고요. B-A의 제곱이 4분의 n제곱보다 작다라고 식을 쓸 수 있고요. 여기서 B-A의 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4AB를 뺀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요게 2의 K죠. 근데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2의 K 플러스 2 정도로 쓸 수 있는 게 보이시겠죠? 요까지 아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푸는 부등식은 뭐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요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필기를 해드리면 자, 여기서 자, 시계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부정 방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수학 개념이죠. 맞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많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특수한 숫자 조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숫자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노가다 치라는 거예요. 하나씩 대입하면서. 여기서도 특수한 숫자 조건이 나와 있죠. 어떤 조건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K라는 숫자는 아까 는 K라고 설정했으니까 얘는 자연수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N하고 K는 자연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문자들은 특수한 숫자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계속 대입을 치라는 소리거든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도 n이 있고 여기에도 n이 있으니까 이 부등식의 형태가 살짝 어때요? 굉장히 난해한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풀면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풀면 n제곱이 어떻게 돼요? 2의 k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풀면요 2의 k 플러스 2가 작죠? 4분의 3n제곱.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풀어주면 n제곱이 3분의 1 곱하기 양변에 3분의 4를 곱한 거야. 그럼 2의 k 플러스 몇이에요? 4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를 엮어서 한 번만 더 써주면 2의 k 플러스 2보다 크고요 3분의 1 곱하기 2의 k 플러스 4가 되니까요. 이제 이 상태로 부등식을 좀 풀어주면 괜찮겠죠. 이제 n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지 않고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딱 드는 생각. 요 n 제곱이라는 건 자연수를 제곱한 거니까 얘를 이름 뭐라 부릅니까? 제곱수죠.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K에다가 먼저 대입하는 게 좋겠어? N에다 먼저 대입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K입니다. K에다가 대입하고 그 사이에 제곱수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K에다가 이제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노가다 쳐야 된다. K에다 1을 대입해. 그럼 얘는 8보다 크고요. 그 다음 얘는 32점. 32니까 3분의 32야. 3분의 32는 대충 10점 지랄이에요. 그럼 8보다 크고 10점 지랄보다 작은 제곱수는 9 하나 있네요. 그래서 K가 1일 때는 N은 3 하나 나오겠죠.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K에다가 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맞죠?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긴 하는데 자 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 대입하면 16보다 커요. 16보다 크고요. 그다음 2 대입하면 얘 몇이야, 얘들아? 21점 몇? 21점 몇이에요? 아, X됐어. 얘 없어 얘는. 아시겠어요? 얘는 없어. 또 해. K에다가 3 대입해요. 3 대입하면 몇이에요? 3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3 대입에 2에 128 나누기 3 몇이에요? 42점 몇? 42점 몇이래요? 있어요? 없죠? 5, 25, 66에 36. 있네? N은 몇이에요? 6이네, 맞죠? 자, K가 이제 또 4 대입해. 자, 64보다 커요. 자, 4 대입하면 2에 8승 256이죠? 256 나누기 3 몇이야? 대충 85점 몇이래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88, 64, 99, 81 9 하나 있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K에다 5 대입해. 5 대입하면 128보다 커요. 그 다음에 512 나누기 3 몇이야? 170점 몇이에요? 그럼 11 곱하기 11이 121이고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10이 하나 있네요. 13 되네, 맞죠?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K에 6을 대입하면 야 1024죠? 1024 나누기 3 몇이야? 340? 340 몇이에요? 그 다음 6 대면 이게 몇이냐? 2의 8승에 256이니까? 15 곱하기 15가 225죠? 16 곱하기 16이 제가 알기로 256이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17 곱하기 17이 289예요. 그럼 N은 17 되나요? 네. 그 다음 18 곱하기 18이 제가 알기로 324거든요. 그럼 18도 돼요. 이해 왔습니까? 근데 19 곱하기 19는 361이에요. 이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너가 대입하는 거야. 자, K가 7. 자, 7 대입하면 얘 몇이에요? 512보다 커요. 근데 20 곱하기 20이 몇이야? 400이죠. 이해 왔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래서 3, 6, 9, 12, 13, 17, 18 전부 다 더하면 돼요. 이게 제가 알기로 답이 78인가 보네요. 이해 왔습니까? 그래서 자 조금 로그에서 나온 킬러 문제까지 여러분이 좀 풀어봤습니다. 자 답이 78이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이 문제를 당장 못 풀더라도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몇 쪽을 푸시냐면 56쪽부터 보겠습니다. 56쪽부터.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요.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엮어가지고 수능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여러분이 공부를 좆빠지게 했는데 수능에서 틀려버리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야. 그 한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 왔습니까? 자,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여러분이 문제 중에 아주 기본. 자, 아주 기본입니다. 아주 기본. 이런 걸 알고 계시죠? 아주 기본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 y는 ax 형태에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고 a가 1 사이면 이거 알고 있죠, 맞죠? 이런 거는 당연히 이런 건 지금 수업 해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래프 그리는 법이죠. 얘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순서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1단계가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단계는 뭐냐면 모양입니다. 모양은 뭘 모양을 하냐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시 1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가 아닙니다. 왜냐면 맨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x축 대칭이 되면서 증가함수가 감소함수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반영을 해달라.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절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y절편을 많이 조사하죠. 근데 얘는 무조건은 아니고 선택적입니다. 왜냐면 절편이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요. x절편이나 y절편 둘 중에 하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y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5? 이런 거 제가 맞는 건데. 자,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하랬어요, 제가? 점근선부터 하랬죠? 그럼 파란색으로. 얘는 플러스 따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점근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y는 5를 딱 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 밑이 2입니까 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신대가 나온 거죠? 얘는 밑이 몇이에요? 2분의 1로 가야겠죠, 맞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무슨 수가 있어? 마이너스는 원래 누구 거예요? 이 y 거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그럼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 증가하면서 y는 5에 점근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히 그리려면 y절편을 조사해 보면 돼요. 왜요? 얘가 이렇게 증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럼 y절편에 x에다가 0 넣으면 되겠죠.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음수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줍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자 문제 풀 때입니다. 자,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중요한 첫 번째.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1차 함수가 섞여서 나오잖아요. 1차 함수가 섞여서 나오면 요 1차 함수를 여러분들 뭘 강조하는 거냐면 자, 직각삼각형을 그리라는 겁니다. 다시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직각삼각형 발표가 아니고 문제에서 갑자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랑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차 함수가 나와. 그러면 1차 함수가 나온다는 소리는 여러분 직각삼각형을 그리라는 소리. 이해왔습니까? 근데 거기서 특수하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는요 직각 무슨 삼각형이에요? 2등변 삼각형입니다. 이걸 각인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지로함수 계산할 때요 계산할 때 미지 설정 있죠? x 좌표를 미지수로 둘 수도 있지만 y 좌표를 미지수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x 좌표에만 여러분이 국한된 게 아닙니다. 자, 이번은 그냥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세 번째 고정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정점은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 자, 너무 더우니까 잠깐. 자, 고정점하고 점근선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예쁘게 표로 그려줄게요. 예쁘게 표로 이렇게 고정점.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는 정근선이 뭐예요? 지랄 플러스 몇 이렇게 돼 있는 얘 있죠. 얘가 정근선이죠. 그래서 제 정근선이 몇이었습니까? 5였죠. 그래서 이게 정근선이고요. 로그함수는 뭐예요? 진수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이 정근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정점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걸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y는 로그 2x가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얘는 정근선이 몇이에요? x는 0이죠. 얘는 정근선입니다.
근데 고정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 뭐냐고 물어보면 얘는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요? 1,0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로그 EX처럼 명확하게 깔끔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로그 함수의 고정점은 뭐냐면 자 따라서 진수가 1이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8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있어. 이해 왔습니까? 그럼 얘는 점근선은 여러분이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 8분의 1이죠. 근데 여러분이 점근선만 구하는 게 아니고 고정점까지 구해야 된다. 고정점은 뭐라고? 진수가 뭐가 되는 수? 1이 되는 수. 자, 얘 1 되는 게 몇이야? 4분의 2죠, 맞죠? 그럼 4분의 1, 몇이에요? 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진수가 1이 되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지금 고정점은 항상 여러분이 평행 이동을 관찰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수는 뭐냐면 지수가 0이 되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y는 저걸로 해볼까? y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잖아요. 얘는 점근선은 y는 5는 맞는데요. 고정점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고정점은 뭐냐면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쓸게. 좀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고정점 뭐냐면 지수가 뭐가 되는 숫자? 0이 되는 숫자예요. 자, 얘가 0 되는 게 몇입니까? 1이죠. 그래서 1,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5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3을 무조건 지납니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그래서 됐다. 자, 이게 3번 내용이에요. 고정점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동시에 나오면 첫 번째 가능성 뭐냐면 가능성 1. 역함수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역함수인데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거를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y는 2의 x랑 야,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안 빠르죠? 괜찮습니까? 자, 이거 두 개는 역함수가 알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살짝 부연 설명을 좀 하면, 그러니까 봐봐, 내가 뭘 보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뭘 보고 말하고 있지 않고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딱 끄집어내고 그냥 다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게 딱 머리에 입력이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하나만 부연 설명하면 역함수를 y와 x를 자리를 바꾸는 건 총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x와 y가 완전히 바뀐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유리함수 y는 x-1분의 1 플러스 3 이런 유리함수가 있어. 얘는 점근선이 몇입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1, 그 다음에 y는 3이죠. 그러면 x랑 y가 그냥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얘 유리함수는 여러분이 x, y 자리를 바꾸지 않고 x는 3, y는 1이라는 걸 바로 안 상태로 x-3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얘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y는 2의 x-1 플러스 7 이런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2의 x가 로그 2x랑 역함수인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새끼는 2의 x를 x축으로 얼마큼 갔어요? 1, y축으로 7만큼 갔죠.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는 여러분이 단번에 모은 거 알 수 있어요. 로그 2의 x를 어떻게 x축 얼마큼 간 거야? 7, y축으로 1만큼 간 거니까 x, y 자리를 바꿀 수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 역함수는 뭐라고 단번에 말할 수 있나요? y는
로그 2의 x-7 플러스 1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두 번째 가능성 2. 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 지금 이 개념 설명이 너무 힘들어요. 자, 역함수를 그려주고 평행이동 관계에 있으면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만약에 나왔다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y는 2x 플러스 3 플러스 9 얘랑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7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야. 이것도 요즘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는 역함수예요? 당연히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얘 역함수는 한번 연습해볼까 얘들아? 얘 머릿속에 바로 돼야 돼. 로그 2의 x 역함수 뭐였어? 시작. y는 2의 x를 지금 얼마큼 한 거야? 1만큼. 그러면 x 마이너스 1. 그다음 플러스 몇이야? 7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역함수는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야? 얘를 주지 않고 얘를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뭐 전문용어로 매개곡선이라는 걸 이런 말 써요. 매개곡선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매개의 역할을 하는 함수인 건데 그 용어는 크게 의미 없고요. 얘는 얘를 이제 얼마큼 간 거야? x축 얼마큼 간 거야? 마이너스 y축으로 2만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 역함수는 이 매개곡선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얘를 왼쪽으로 4만큼 움직이고 위로 2만 간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제로 나와 있는 건 이 흰색 곡선 두 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어떤 거 이게 지금 문제가 없어갖고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y는 x잖아. 원래는 이제 이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없는 거라고. 문제에서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흰색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역함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푸는 거라고? 얘의 역함수인 얘를 먼저 그려주고 얘랑 얘는 평행이동 관계구나. 자, 그러면 결국에 예를 들어서 뭐 y는 x 대칭이잖아, 맞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얘에 대응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딱 그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길이는 4고 이 길이 2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리고 요 점은 이 점을 왼쪽으로 4만큼 옮기고 위로 2만큼 옮긴 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접근까지 완벽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없어갖고 지금 내가 머릿속에 나오는 걸 설명하는 건데 보통 문제에서 뭘 주냐면 이걸 줘요. 이 길이 준다고. 이 길을 왜 주는 거야? 요 직각삼각형에서 2대 1대 루트 5라는 걸 준 거거든요. 이 길을 보통 몇 루트 5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을 아는 순간 얘랑 얘 단번에 알 수 있고 얘 알 수 있고 대칭해서 얘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또 엄청 많긴 한데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이게 4번 내용이고요.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설명하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냥 강제로 하겠습니다. 야, 근데 몇 번까지 했냐? 4번까지 했죠? 4번. 반팔인데. 자, 5번. 자, 5번 내용이 뭐냐면 그래프에 그래프 자, 확대 축소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y는 2x가 있고 y는 2에 3x 8x가 있어요. 8x.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 제가 잠깐만 fx라고 보면 얘는 f 몇 x예요? 3x죠. 그러면 x 봐봐. 여기서 2x를 대충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좀 이게 좀 과정에서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한번 잘 봐. 그냥 생각해봐. 여기다 1 대입하면 몇이야? 2죠.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몇이야? 8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을 대입해서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0,1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8의 x 이렇게 되는데, 자, 무슨 관계 있냐면, 야, 이거는 왜 외우세요? 어떤 걸 외우냐면, 얘는 x 대신 3x 되겠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배 축소한 거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뭐라고? 3분의 1배 무슨 수? 축소야. 그러니까 얘는 x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얘를 찜호시킨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y 값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3분의 1이니까 1대 몇이에요?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작점을 기준으로 1대 3이죠. 그럼 얘는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이게 확대 축소의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 뭐 얘를 로그 함수로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로그 2의 x가 있고 y는 로그 4의 x가 있어요. 얘도 똑같은 말이죠. 자, 얘도 지금 얘 4고요. 얘 2죠. 얘는 몇입니까? 2분의 1 로그 2의 x 아니겠어요? 이해 왔습니까? 그러면 얘도 결국에 2분의 1을 왼쪽으로 이항하면 뭐가 돼요? 2y는 뭐가 됩니까? 로그 2의 x죠. 그러면 2y는 로그 2의 x랑 y는 로그 2의 x랑 비교하면요, 얘는 y가 2y가 된 거거든요. 그럼 y가 2y가 됐다는 건 y축의 방향으로 몇 분의 1배 축소한 거야? 2분의 1배 축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로그 2의 x면 얘가 로그 4의 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똑같다. 자, 이제 그래프의 확대 축소고요. 자, 그 다음 라스트. 자, 다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제 바로 문제 풀게요. 자, 6번째 뭐냐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여러분 수열 배웠죠? 그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뭔지는 알고 있죠? 뭔지 알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y는 2x가 있어요. y 2x. 자, 집중. 자, y는 2x가 있는데, 이거 1 넣으면 몇입니까? 2죠. 2넣으면 몇이야? 2넣으면 4 맞아요? 4. 3넣으면 몇이에요? 8이죠. 자,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볼게요. 여러분 1에서 2에서 3으로 커지고 있죠. 얘는 플러스 몇이 되고 있어요? 1이 되고 있죠. 맞죠?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y좌표 보이세요? y좌표는 계속 얘랑 곱하기 몇이 돼요? 2가 되죠. 여기서 2의 의미가 뭐야? 밑이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자, 지수함수의 성질은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y좌표는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공비가 누군 거야? 미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k만큼 만약에 증가했어. 어떤 좌표에서 어떤 좌표로 플러스 k만큼 증가하면 얘 y좌표는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의 k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한 건데 여기가 s고 여기가 t야. 그럼 얘는 뭐예요? 얼마큼 증가했어요? t-s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요 좌표랑 요 y좌표 비교하면 얘는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t-s가 되는 겁니다. 요까지 갔습니까? 자, 어쨌든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y좌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야, 미흡. 그래서 바로 자, 6번 한번 볼까요? 57쪽에 6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6번도 그냥 넣어서 계산하지 말고요. 자, B랑 C가 있는데 지금 2분의 B 플러스 C는 B하고 C의 정중앙이죠. 그럼 얘는 X좌표가 지금 무슨 차수열 이뤄요? 등차 수열이죠. 그럼 3과 6의 등비 중앙이니까 정답이 그냥 3번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 풀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데서 많이 이용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집중. 자, 지금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6쪽, 57쪽. 자, 다 풀어보시고. 자, 59쪽까지. 59쪽까지 지금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56쪽부터 59쪽까지. 자, 시작!